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12월 12일 강원도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도 세운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역력히 새겨져 있는 원산군민발전소를 김철남 특파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제 도착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여기 오면서 보니까 산세가 험하였다고, 자신께서는 내내 장군님만 생각하셨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쓰셨으면 이렇게 멀고 험한 곳까지 오셨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저려들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며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 문제를 두고 그렇게 마음 쏘신 위대한 장군의 염원을 현실로 꼽힐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는 강원도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 염원이 꼽힐 그날을 그리며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견자,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다고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그날 언제를 다 돌아가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강원도에 능력이 큰 또 하나의 큰 발서를 건설한 우리 일꾼들과 인민들의 투쟁 정신을 새로운 시대 정신, 강원도 정신이라고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오늘 당정책을 결사간천하는 데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한 강원도 인민들에 대한 광화의 인사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도안의 인민들에게 알려줘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셨던 추명길 지배인 동지는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언제로부터 200여일이나 떨어진 원산 군민 2호 발전소에도 헌신의 자국을 새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역 소개설에 들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면에 모셔진 원제 건설장을 현지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그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수행했던 일꾼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우리 위대한 장군님만 안 계신다고, 정말 이 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토종도 잡아주신 정말 장군님의 재치가 그대로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복자 발전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강원도 인민들은 집집마다 흘러드는 이 정기를 장군님의 사랑의 샘줄기로 알고 장군님과 영원히 혈연의 종을 맺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를 중단 없이 생산해서 도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도 힘찬 투쟁을 벌여 발전소가 저빌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철남 특파기자는 지난 20여 년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지도해온 도인민위원회 부국장 김수철 동지를 만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이후 강원도의 수력발전소 건설 성과를 취재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 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수력 자원이 풍부한 우리 강원도에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도안의 경제생활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휴양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새로 건설하게 될 6개 발전소를 군민발전소로 몸소 명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6개 군민발전소를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수철 동지는 위대한 당조항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난 시기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대상들을 자체로 건설하고 새로운 변혁들이 일어나는 올해에도 도과학기술 도서관과 원산 젖소목장, 원산 기초식품 공장을 일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안겨준 자력자강을 보검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이 제일 불리하고 토대가 미약했던 강원도에서 연년이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앞당기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전국도처에서는 강하천 종리 사업이 강력히 추진됐습니다.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안전지대로 만들 일념을 안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 보람찬 애국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해당 단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와 황해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라선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군들이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맡은 공사과제를 책임적으로 해지켰습니다. 결과 년소에 계획한 강하천 종리의 지표별 과제들은 원만히 수행됐고 좁지 않은 구간에서 큰 물 피해 위험 개소들이 제고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애국의 한 마음을 안고 국토관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계획했던 강하천 종리와 관계물길 가시기, 도로 기술 개건 사업을 결속했습니다. 년초부터 운천군 청춘천 공사, 신흥군 읍촌강 공사를 비롯해서 수백여 개 대상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종리 사업을 진행했고 장수호, 옹진, 강릉 물길을 비롯해서 관계 물길들에 대한 물길 가시기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여 개의 다리 기술 개건을 끝낸 데 이어 도로폭 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축소촌에 1m 이상으로 흙이 쌓였던 것을 다 밀어내고 장석도 역시 1m밖에 안 된 거 2m 이상으로 올려서 이 하천 공사를 질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밖에도 4개 하천 공사도 10여 개의 다리 개건 보수 공사도 10월 말까지 신천군에서는 국토관리 사업을 군중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서 강하천 종리와 다리 개건 보수도 전부 끝냈습니다. 한편 길주군에서는 강하천들의 강바닥 파기와 제방 공사를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따라 세우는 한편 륜준 기재들을 동원해서 류만촌과 홍수촌 제방공사를 비롯한 여러 강하천 종리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중소 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지방 성토 또 장석 쌓기 이런 사업들이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도 여기 류만천에 대한 하천 정리 사업이 윤전 기재들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짧은 기간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포천과 홍수천에 대한 보조지방 쌓기와 골마기 공사도 동시에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서 군의 면모를 보다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수립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육아정책 집행을 위한 사업에 계속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도시군들에서는 연초부터 젖제품 생산의 물질기술 쪽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당정학연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소와 염소 마리수를 더욱 누리고 조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할 데 대한 여러 가지 가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각도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선목장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10월까지 10여 개의 조선목장 건설이 전부 결속되고 현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생산 단위들에서 재래종 염소를 우량 품종의 염소로 개량해 김철성 농업위원회 부원은 모든 축산 단위들에서 우량 품종의 염소와 젖소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서 지난해보다 수만 마리 더 늘리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했습니다. 이 우량 품종의 정자가 기본입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1000여 마리의 우량 품종의 염소를 더 확보해서 마리당 젖 생산량을 하루 1.2배로 높입니다. 목성이 좋고 전량이 많고 쌍태률이 높은 좋은 개체들을 골라서 인공 수정시키는 방법으로 우량 품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희천시 염소목장에서도 우량 품종의 집짐승 육종 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고
3, 4월 새끼 나이 기간의 영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지난 시기보다 집짐승 마리수를 배로 늘리고 마리당 젖 생산량도 훨씬 높이게 됐습니다. 집짐승의 마리수가 날로 늘어나는 데 맞게 모기 보장을 위한 대책들도 예견성 있게 강구됐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비롯한 각지 축산 단위들에서는 수만 정보의 자연 풀판을 새로 조성하는 것과 함께 보리싹 재배장과 뿔물 등의 소식장을 비롯해서 용량가와 소화 흡수율이 높은 모기 원천을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돼서 젖 생산량을 늘리는 데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젖제품 생산 기지가 새로 꾸려지고 활발히 운영된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젖제품 생산량이 1.7배로 높아졌습니다. 젖제품 생산 능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속에서 국가적인 공급 체계와 질서를 더욱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영양 관리를 과학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련의 전진이 이룩됐습니다. 올해 어린이 성장발육 정확관리 정보체계를 전국의 모든 노들에 도입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관리체계에 등록을 하고 영양식품 공급 종류가 어린이 성장발육 상태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영양관리 안내지도서가 새롭게 작성된 데 맞게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이 계속 강구됨에 따라 올해에도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보다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국적인 다가선 유치원 연령기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데 의하면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과 영양 상태가 지난해와 구전보다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우리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런 지표를 설정하고 시군들에 나가서 나이별로 영양학적으로 평가하기 의하면 연령별 어린이들의 키와 몸무게가 늘어나고 또 면역력이 높아져서 당의 육아 정책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빚어 나갈 열이 안고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젖제품 생산을 활성화하고 그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4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살육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데이루 알발라우시와 가자시에 있는 건물과 살림집들, 피난민 고초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해서 30명 이상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4,93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도 바그다드에 14일 강한 모래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수도의 일부 지역에서 강풍과 먼지가 휩쓸어 보임거리가 2 내지 3m 미만으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이 심한 것과 관련해서 상점들과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모래 폭풍이 더 세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타밀나두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12일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질식됐다고 합니다. 접수실에서 전기 사고로 일어난 화재가 4층까지 번져 건물 전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 저류독감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주의 한 동물원에서 최근 사자와 치따, 기러기를 비롯한 6마리의 동물이 H5N1형 저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5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주에서는 지난 6일 처음으로 저류독감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그들은 모두 저류독감에 걸린 가금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 12월 10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등록된 저류독감 환자 수는 58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불 진화용 로봇입니다. 물차에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이 로봇의 물 처리 능력은 8톤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 불길 가까이 접근해서 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사들이 호흡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전자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환자의 턱 밑에 이식할 수 있게 된 이 전자장치는 뇌신경 계통에 전기적 자극을 가해서 호흡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수면 시 숨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며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자장치는 선전화기 응용 프로그램이나 원격 조정 장치를 통해서 자극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새벽과 아침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령화 10도 이하로 낮아졌고 령화 20도 아래로 낮아진 지역도 어제보다 많아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습니다. 이 바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풍이 최고 5m 정도까지 불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5.3도, 낮 기온은 령화 21.6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며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선시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도 날씨가 춥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밤에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와 조선 서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풍이 강하게 불다가 어전부터 점차 약해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어전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의 먼바다와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고 조선동해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와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0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과 21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서해안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1일이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22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0일과 21일이 평년보다 높겠고 22일에는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